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부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1차 면접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 지금 10월 19일 지금 새벽 3시인데, 어제 18일자로 이제 우리은행 2차 면접이 끝났습니다. 일단 2차 면접,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우리은행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예상보다는 되게 좀 쉽게 나왔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은 제가 좀 빡세게 했는데, 빡세게 한 게 지금 약간 보람이 없어졌어요. 우리은행은.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좀 변별력이 없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신한은행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신한은행, 면접 가이드 살펴보기 전에, 저 간단히 소개드리면,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2020년에 입사를 했다가, 지난 2월에 퇴사를 하고, 이제 현재는 금융권 취업준비생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저에게, 접촉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캔하면 이런 게 뜹니다. 저는 크몽이랑 승고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소서 첨삭부터 필기시험, 인적성, 쥐싹, 뭐, 웬만한 금융권 필기는 다 하고요. 그다음 면접이랑 실무 면접, 임원 면접까지. 그러니까 자소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있으니까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혼자 준비하시기 막막하신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이제 저도 계속 지금 신한은행, 아니, 우리은행 면접 대비 하다가 이제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 진작 사실 이 신한은행 영상을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려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코칭 드리는 분들 이제 신한은행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 시작 안 했어요. 우리은행 준비를 했었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신한은행 면접 대비 들어갈 겁니다. 음, 요거 뭐 합격 신한은행 그리고 서류 합격이 많더라고요. 서류 합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도 합격률이 좀 높았고 그래서 1차 면접에서 조금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모르겠어요. 뭐 제가 코칭 들여서 서류랑 필기를 다 합격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코칭 들였던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서류랑 필기를 합격이 돼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이거 본격적인 이제 관문이죠. 1차 면접이 SIT 통과했고 취준생 한 분이 이제 보내주신 건데, 코칭 받는 분이. 보내주셔서 봤더니, 이제 심층 면접, 직무 PT, 토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요.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각각 뭐, 세일즈가 빠지든, PT가 빠지든, 뭐, 토론이 빠지든,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신한은행은 심층 면접, 요거는 이제 핵심 질문들, 공통 질문들 위주로 물어볼 거고, 직무 역량 검증 질문이 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직무 PT 면접, 요거 PT 면접이 상반기랑 달라요. 과거랑 좀 다릅니다. 그 내용 뒤에 설명드릴 텐데, 과거의 상반기나 작년 기준으로 PT가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 내용 좀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다음 토론 면접도 있어요. 토론 면접이 있다 없다 했는데 다른 은행, 우리 은행은 지금 토론 면접이 없었죠 이번에. 근데 신한은행은 있습니다. 그래서 PT, 토론, 심층 면접 요 세 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자, 진행은 어디서 하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한은행 블루 캠퍼스에서 합니다. 그 출발이 뭐 출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대략 한 9시에 출발해서 이제 도착을 이제 블루 캠퍼스에 대략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오전 10시 사이에 도착할 거고 이제 면접 끝나는 건 이제 한 오후 5시쯤 오후 5시에서 5시 반쯤 끝나서 이제 대략 하루 출발 시간, 이동 시간 다 포함해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일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한테 접수받은 바로는 23일이 제일 빨랐고, 그 다음 30일이 제일 늦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이제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따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 것 같다. 그래서 이 1차 면접에서 개인금융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금융 관련된 질문까지 둘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장이 약간,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면접까지. 복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시면 됩니다. 이 풀 정장을 입으면, 거기 안내에 아마 써 있었을 거예요. 평상복 차림으로 오라고. 근데 너무 뭐 평상복을 입고 가면 좀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 요 사진대로, 요 정도? 정장인데, 안에 뭐 니트를 입든지, 와이셔츠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넥타이는 매지 마라. 면접관도 거기 써 있잖아요, 안내. 면접관도 평상복 차림으로 온다. 근데 그렇게 평상복 차림으로 오라 했는데 풀 정장으로 넥타이까지 메고 가는 건 저는 비추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뭐 정장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한은행은 약간 더 일단 가이드를 줬잖아. 그리고 신한은행 그 면접 안내. 그러니까 복장은 이렇게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정장 입을 거면, 굳이 정장 입을 거면, 넥타이는 하지 말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답답해 보여.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 면접 안내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오라 했는데, 굳이 정장을 넥타이까지 메고 오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음. 자, 아무튼 1차 면접 진행 방식은 면접관 2명이랑 이제 지원자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이 신축 면접 때 빼고. 그래서 올데이 면접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지원자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발언 하나나 행동 하나하나 조금 더 이 팀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너무 막 계속 긴장했지 말고, 근데 좀 유념을 해라. 보는 눈이 많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성비는 반반 정도 구성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인데, HR, 이제 신한은행 인사팀 담당자가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인데, 1차 면접은 금융 전문성 위주로 검증한다. 지식 위주로 검증할 거예요. 그리고 2차에서 이제 자소서 기반 인성 질문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면접에선 직무 적합성, 경제, 금융, 일반 지식, 특히 회원으로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고, 뭐 IRP는 뭐고, ISMA는 뭐고, 뭐 이런 내용들, 금융 상품과 지식, 그리고 이제 경제 이론들, 뭐 이런 것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우리은행은 쉽게 나왔지만, 신한은행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말고, 우리은행 생각하고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좀 빡세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평소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답변 수준이 달라질 것. 이 말을 보면 우리은행 1차 면접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은행처럼 신한은행이 나오지 않을 거다,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충분히 이 각오를 하고 임해주시길 바래요. 항상 최하까지 대비해서 최고 난이도로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향이에요. 모르는 문제 나와도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인사팀 담당자가 이제 실제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고객을 상담하는데 고객이 뭐 질문을 했어요. 근데 회원이 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분명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건지 이제 지원자가 실제 내가 회원이라면 이 고객이 모르는 질문을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관점을 잡아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평소에 지식이 많아서 모르는 게 없기를 바라야죠. 자, 그래서 최근 경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지금부터라도, 매일경제랑 한국경제랑 이 네이버 뉴스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죠. 요즘에 종이신문 필요 없고, 종이신문이랑 똑같이 매일매일 나오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지난 2주간 뭐가 나왔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면접 보시기 전날까지, 면접 보시는 당일날까지 한국경제랑 매일경제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특히 금융경제 관련해서 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면접 당일날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오늘 기억에 남는 기사 있냐? 오늘이 아니면 어제 기억에 남는 경제 관련 기사가 뭐냐?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이제 신문을 안 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원을 하겠다는데 이 경제신문을 안 본다는 거는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뭐 바쁘시겠지만 근데 아무리 바빠도 맨날 챙겨보는 습관에 들여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건. 자, 이거 참고 또 신한은행 미션 인재상 핵심 가치.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이제 따뜻한 금융이 미션이고,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공유하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의 비전은 또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근데 뭐 외우기가 그렇게 난해하진 않아요. 우리은행보단 낫지. 우리은행은 좀 외우기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신한은행은 더 쉽고 편안하고 더 새로운 금융. 고객 입장에서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새로운 금융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핵심 가치는 빠르게, 다르게요. 상당히 심플하고 중요한 것만 핵심만 간결히 제시한 게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구성을 살펴볼게요. 일단 1차 면접에서 첫 번째로 이 순서는 지금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 팀이 이제 심층 면접 먼저 할지, 아니면 토론 먼저 할지, 아니면 뭐, PT 먼저 할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세 가지를 이제 무작위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심층 면접은 이제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명이 10분 정도, 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 Q&A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소서 기반으로 문제를 질문을 하긴 하는데, 롤플레잉 형식으로 질문도 가능하고, 자소서 내용에, 뭐 예를 들면, 나는 인턴을 했는데, 영업청 인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면접관이 고객인 것처럼 질의응답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핵심 질문들 위주로 공통 질문들,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왜 신한은행 지원했고, 신한은행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역량을 쌓아왔고, 입사하면 뭐 할 건지, 입행하면 뭐 하고 싶은지,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내가 얘기 굳이 더 안 해도. 네, 이런 질문들이 검증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면접에선 직무 적합성 검증이 메인이기 때문에 최근 경제 상황이나 뭐 경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말해봐라. 앞으로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주식기는 어떻게 되고, 부동산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따온 건데, 인터넷에서. 음, 여기 이제 아저씨 두 명이 있죠. 면접관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지금 면접 보게 되시는 분들이 지금 현직 이제 은행에서 영업점에서 보통은 영업점에서 이제 팀장급이에요. 팀장급 분들이 오시는데 만나보면 동네 아저씨 같아. 네. 그래서 좀 편안하실 거예요. 느낌이, 인상이. 이분들이 항상 꼭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 나였으면 떨어졌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도 듣게 될 거야, 아마. 이번, 지원자들 대단하다. 나 때였으면, 어, 쉽게 들어왔을 텐데, 지금은 내가 보면 막 무조건 떨어진다. 막 이런 소리를 면접 볼 때마다 할 거야, 아마. 네. 많이 들으셨죠, 이런 말. 아무튼 2대1로 이제 팀장님들이랑 면담이 아니라 면접을 본다. 자, 심층 면접에서 그 모든 채용 프로세스의 가장 본질은 이 5가지를 완벽히 대답할 수 있냐. 이 5가지가 스스로 완벽하고 떳떳하게 대답이 가능하냐.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합격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필요의 개명입니다. 당신을 왜 채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신을 채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뭔가요? 이게 필요의 개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적합성 개명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건. 네. 당신은 은행원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뭐 금융 전문성은 기본이고, 고객 응대 역량, 그리고 신뢰, 윤리의식, 정직, 뭐 이런 직무 관련 역량들, 또는 직무 관련 인성 역량들을 검증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조직적 합성. 당신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검증이 되고요. 요거는 PT랑 토론 면접에서 또 검증이 되겠죠. 4번, 기업적 합성의 개명. 당신은 신한은행 핵심 가치와 인재상과 기업 문화에 부합하는 사람이냐. 또 은행마다 회사마다 또 다 이 성향이 다르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부합하는 사람인가까지도 검증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옆에 다른 지원자들이랑 비교해서 왜 꼭 당신을 뽑아야 되냐? 당신의 강점이 뭐고 당신의 경쟁력이 뭔데 대체 당신의 경쟁력이 뭐길래 이 옆 사람을 떨어뜨리고 당신을 합격시켜야 되냐? 요거에 대한 충분한 설득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완벽히 대답하실 수 있다면 합격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요거는 2차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에 지원하시든 이 5가지가 면접 채용 프로세스의 본질적인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만족하면 탈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2024년 지난 상반기죠. 기출 질문 보면 자소서 기반 롤플레잉 질문이 들어왔다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턴을 했는데 진상 고객을 만났어. 그런 내용이 만약 자소서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그거 보고 이제 그 진상 고객이 흉내를 내면서 왜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요? 뭐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나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질문들, 기본적으로는 이 1차 면접은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직무 역량 검증이 메인이긴 한데 그래도 자소서로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예상 질문까지 다 뽑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격상 장단점,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 보면 이제 약간 직무 전문성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고 난이도로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쉽게 준비했다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면접 질문은 어려울 거다라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제 스타일이고 제가 취준생 분들한테 코칭 드리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우리 애들 면접 보고 너무 쉽게 나와서 아깝긴 하지만 아깝네. 은행원이 이 전문성이 점점 안 중요해지는 것 같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물론 은행원이 전문성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긴 해요. 고객 더 상대해야 되고. 그래도 그렇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 PT 면접입니다. PT 면접은 특이하게, 지금 아까 8명에서 10명 정도 조언 팀을 이뤄서 진행한다 했죠. 요 질문을, PT를 발표를 하면, 이 질문을 팀원들이 해요. 팀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PT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제 골라서 주제를 랜덤으로 아마 고르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약간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땐
랜덤으로 골라서 이제 조원들한테 발표하고, 그 발표는 한 대략 3에서 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뭐 길어봐야 10분이 안 넘을 거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2분, 미니멈 2분에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내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변동은 가능하다. 왜냐면 조금씩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팀원들한테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거 약간 잔인한 것 같아. 어, 사실 속마음은 그렇잖아, 다들. 내가 붙고 저 사람 떨어져야 되니까 아마 기를 쓰고 그냥 공격을 해야 될 텐데, 그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면접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격 들어온다고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동료다, 혹은 고객이다 생각하고, 고객의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객한테 응대하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면접 평가, 이 PT 면접 평가 요소 항목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 주제는, 이번에 이제 신한은행 PT 면접은 시장과 타겟을 분석하고 여기에 적합한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면접 안내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뉴스죠. 동탄에 이제 신혼부부 많이 살거든요. 동탄에 사는 신혼부부가 많은데, 이제 동탄에 거주하는 이 대표적인 신혼부부의 자산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또는 뭐 소비 패턴, 뭐 주말에 뭐 하는지, 그리고 자녀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요는 뭔지, 그리고 뭐 쇼핑은 어디 가서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것처럼 이제 신혼부부의 이 자산 상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산 상황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주제는 동탄 신혼부부를 위한 신한은행 신규 상품 서비스 기획, 이런 주제로 PT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거나 고객 특성이거나, 뭐 아니면 뭐 시장별 특성일 수도 있겠죠. 뭐 시니어가 될 수도 있고,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공무원 전용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나왔던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역이나 뭐 시장이나 고객별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PT 만족 평가 요소는 창의성, 논리력, 발표력, 그리고 뭐 기타 문제 해결력, 뭐 위기 대응력, 뭐 이런 게 있는데, 핵심은 창의성과 논리력, 발표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창의적일수록 좋고, 그리고 논리적일수록 좋고, 발표력도 좋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게 동탄이 아니면 뭐 판교, 예를 들면 판교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주어주고, 뭐 이들의 특성, IT 기업에 다니니까 뭐 상대적으로 IT 회사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아서 주식을 할 때 뭐 IT 쪽의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뭐 주말에 스크린 골프를 많이 치러 간다.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식은 어디고, 뭐 어디를 자주 가고, 뭐 이런 정보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뭐 그걸 주제로 하면 이제 한교 직장인을 위한 신한은행 신규 상품 서비스 기획,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점 숙지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은 이제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반반 정도 나뉘겠죠. 그래서 주제를 고를지 아니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주어질 것 같아요. 뭐 랜덤으로 고르거나. 그래서 준비 시간은 이제 과거 기준으로 한 5분에, 토론 진행 시간은 50분에서 70분 사이였는데, 요것도 변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일단 준비 시간은 한 5분에 10분 정도 걸릴 거고, 토론은 뭐 적게 잡아도 30분 이상은 진행하겠죠. 그래서 팀원들끼리 토론을 한다. 요 평가 항목은 논리력, 소통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접근성, 포용력,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평가 항목보다는 이 토론 면접의 목적입니다. 이 토론 면접의 목적은 지원자가 입행을 한 다음에, 입행하면 이제 직원들끼리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 때 이 지원자가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판단하기 위한 게 제일 최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입다운 이 토론 자세로 임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토론을 할 때 발언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회의할 때, 실제 현업에서 회의할 때 신입사원의 역할은 이 회의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 내용을 이 발표자들한테, 이 회의 참가자들한테 공유를 하는 역할이 사실 이 어느 회사에서나 신입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토론 면접에서 제가 오늘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거 끝나고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기 역할을 먼저 나서서 하신다면 저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입행하고 이제 회의 때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거 뭐 강요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는 지원자가 먼저 막 나서서 제가 서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찬반을 물론 정해야 되지만 찬반을 정하는 것과 서기를 하겠다는 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찬성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이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서기 역할까지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적극성 측면에서 가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꿀팁입니다. 또 홍익인간 정신이 나왔어요, 또.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올해, 지난 1년 동안 이제 사회 주요 트렌드, 이슈가 토론 주제로 삼을 만한 거,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주제들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 잠깐 멈추시고 스크린샷 해서 요거 이제 찍어 가시고 캡처 떠서 가시든가 뭐 친구들한테 뿌리든가 스터디에서 뿌리든가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뿌리라고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 1년 동안 이제 토론 주제들, 유력한 주제들 뽑아놨고, 특히나 경제, 금융 관련해서 이제 유력한 출제 후보들, 유력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제 주제들을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놨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약속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 이것도 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죠. 그리고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거래소,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ATS라고 대체거래소인데, 이제 내년부터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에 내년부터 이 주식 매매 시간, 거래 시간이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ATS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매매 확대가 과연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괜찮은가. 그리고 주가 상승 도모하는 주주환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겠다고 주주환원책을 늘리는 게 과연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내용들 아마 이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최근 1년간 이제 주요 사회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요것들 잘 기억해주고 치고 요걸로 연습을 하셔도 토론은 충분히 준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신한은행 1차 면접의 핵심은 주요 평가 항목이 직무적합성, 그러니까 금융경제 지식적인 측면이다 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시고요. 인성 부분은 2차에서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1차에선 이제 지원자의 평소 금융경제 상식, 은행원으로서 직무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할 예정이다 라는 점 알고 계셔야겠죠. 자, 오늘 그 가이드 다 살펴봤고 아직도 취준생끼리 이제 보통 면접 스터디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 스터디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뭐 얼마나 잘 하겠어요. 뭐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현업자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뭐 어떤 걸 얘기해야 되고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증권 출신이고 그리고 저는 은행 면접도 받고 그리고 증권사 출신은 은행과 증권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시면 면접 스터디 하는 것보단 저를 찾아오시는 게 확실히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특히 은행 말고 증권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증권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를 찾아오세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은행도 찾아오시고 증권사도 찾아오시되 증권사는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찾아오면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셔라. 일반 취준생들이 스터디로는 못 잡아내는 걸 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필요하시거나 막막하시면 제 프로필에 댓글이나 아니면 제 프로필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승부나 크목으로 저를 꼭 찾아오시길 바래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왼쪽에 이게 보이죠? 내가 귀인이래 나보고. 네, 저도 뿌듯한데 이유가 있겠죠. 요게 지금 서류긴 한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면접도 합격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라. 승부나 크목에서 금융권을 검색하거나 불스메이커 제 활동량인데 불스메이커를 검색하시면 이 노란색 원숭이 이게 보이시면 다 제가 하는 거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꼭 오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금융권 취업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꼭 이제 금융권 취업 성공해서 억대 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 저는 조만간 이 국민은행도 찍을 거예요. 바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도 신한투자증권 뭐 한쪽 이렇게 다 떠서 면접이 이제 그 영상들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면접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안 찾아오셔도 유튜브로 제가 양질의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꼭 이제 구독하셔서 꿀팁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파이팅!